집박사 이야기. 오늘 제목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입니다. 며칠 전 60대 중반의 지인 한 분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늘 밝고 화사한 분인데 그날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지인은 차 한 잔을 마신 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 년 전 문중 종손인 사촌 동생이 정부의 조상 땅 찾기 제도를 활용해 상당한 규모의 임야를 찾았다. 사촌은 그 땅을 일가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도 받았다. 그 후 어느 날 사촌이 전화를 걸어와. 누나, 더 큰 게 나왔어. 이거는 종손한테만 가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줘도 돼. 골프장 부지로 딱이야. 이거 누나한테만 말하는 거야. 받아서 누나 절반 줄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근데 그 땅 찾아오려면 절차가 좀 복잡해. 뭐러뭐로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려면 돈이 필요해. 일단 3천만 원만 입금해줘. 제가 평소 사촌과 교류가 있었는지 묻자 자기는 초등학생 때 서울로 올라왔으므로 사촌에 대해서 잘은 모른다는 겁니다. 돈 주고 영수증은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영수증은 못 받고 돈 준 날짜와 액수가 적힌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송금은 1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액수는 2년여에 걸쳐 2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의심스러운 정황 하나를 말하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군청에 기부금을 내야 하니 3천만 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큰 이익을 보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기부해야 한다고 해서 그러냐고 했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 3천만 원을 보냈어요. 나중에 그 3천만 원 기부했다는 영수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애가 영수증은 없고 지역신문에 기부자 명단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오냐고 했더니 곧 나올 거라며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인은 최근에 1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는 사촌의 육성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그는 누나 하면서 정감 어린 어법을 쓰고 목소리는 작으나 분명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누나의 말을 자주 가로챘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부류의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박사는 지인에게 다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그 사람 믿을 수 없으니 추가로 달라는 돈은 주지 마라. 둘째, 친척들에게 알려 추가 피해가 안 나오게 하면서 자금 회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라. 셋째, 준 돈을 다 찾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절반만 찾아도 다행이다. 경제범들은 붙잡아도 대개는 거지 상태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건강을 잃으면 더 큰 손해다. 사람은 늘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는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언제 어느 때건 만날 수 있습니다. 집박사는 오랜 사회생활 경험과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10가지 부류에 대해 11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 갑자기 접근해 매우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본능적으로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 모임, 가족 모임에 나갔다가 누구누구가 돈을 벌었다거나 누구누구가 정년퇴직을 했다거나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의 작전을 개시합니다. 만날 때마다 선물을 준다거나 생일을 챙겨준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달려오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삽니다. 친척이든 친구든 갑자기 접근해 호의를 베푼다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알게 됐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경우라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2. 화술이 좋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 말을 잘하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말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특히 사기칠 분야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충분히 준비한 결과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임기응변으로 즉시 대답합니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짓말로 말해도 상대방은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으로 말한 그 말은 다른 임기응변과 모순되어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3.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묻지도 않았는데 무슨 회사를 다녔고 무슨 대학을 나왔다고 말합니다. 유명 정치인 누구와 친하다고 하면서 그와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또 한 달에 얼마를 번다거나 종로의 무슨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은 자기 아버지 소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위험인물이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진짜 부자라면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랑해봤자 득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는 사람 치고 외모가 단정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좋은 외제차를 몰고 로고가 잘 보이는 명품 시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 시계나 가방은 모조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품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 정도 투자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잘 보일 수 있는지 늘 연구합니다. 5. 돈은 많아 보이는데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람.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 시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면 누구나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사람의 재산 내역을 알 수는 없겠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음흉한 의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그들은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6. 현금만 쓰는 사람.
식사를 할 때 늘 고급 식당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먹자고 해도 가장 좋은 식당으로 예약합니다. 그런데 지불할 때는 카드로 하지 않고 고액권이 가득 든 지갑을 일부러 보여주며 현금으로 냅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므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신이 계산해야 할 때 신용카드를 안 쓰거나 자신이 돈을 받아야 할 때 현금으로 달라거나 계좌로 받아야 할 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제3자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면 위험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7. 비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억짜리, 20억짜리가 아니라 1000억짜리, 1조 원짜리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5천억을 굴리고 있다. 일이 잘 되면 500억을 버는데 그중 50억을 주겠다. 수익률이 500%가 된다. 5개월 안에 원금 회수 100% 가능하다 같은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합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위험인물일 가능성이 많으니 멀리하십시오. 8. 전문 용어를 많이 섞어 말하는 사람. 어려운 말을 골라 쓰거나 일부러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심하십시오.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질문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해달라고 하면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그냥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9. 너한테만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 내가 누나 좋아하니까 누나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10. 빨리 결정하라고 하는 사람.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면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경계의 끈을 늦추게 되고 청산유수 같은 말을 듣다 보면 조금씩 최면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의 이런 심리 변화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됐다 싶으면 본격 작전을 개시합니다. 빨리 결정하라, 그래야 기회를 잃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머뭇거리면 누구누구도 투자했다. 안 하겠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해 초조감을 조성합니다. 이들이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을 주면 사기라는 사실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11.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도 위험인물입니다. 이들이 그러는 것은 훗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구두로 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모시기는 척하고 계약서를 쓰는데 정작 중요한 대목은 슬쩍 넘어가려 합니다. 핵심적 내용을 빠뜨리거나 모호하게 표현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다르게 쓰거나 개인정보라며 뒷번호를 적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입금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